나는 여기에서 더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여기 정도에서 만족하는 거야. 결국 부럽지 않아. 이 얘기 하는 거지. 거짓말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부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00억 정도 가진 부자가 500억 정도의 부자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경제적으로. 그건 이미 내가 많이 해본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돈이 없다가 100억 모으는 것보다 100억 부자가 500억을 따라잡는 게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해. 근데 500억 부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많아. 본인 생활에 만족하면 100억이든 얼마가 됐던 간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500억 정도 되면 여기에서 더 줄어들지만 않으면 됐지.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 아니 500억 번 사람도 1000억 부자가 보일 거고. 맞아. 근데 이제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500억 정도 되면 할 걸 다 해. 1000억 부자나 500억 부자나 그렇게 생활이 다르지가 않아. 사석에서 만나면 비슷해. 별 차이가 없어. 그리고 서로 재산을 까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한 100억 정도 있어요. 그리고 내 지인 중에 하나가 한 500억 정도 있다고 들었어. 그럼 그렇게 같이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 경쟁 심리? 시기 질투? 네, 그런 게 생기는지. 모든 상황에서 2등, 3등이 1등을 질투하지. 시기하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런 마음 생기지. 그러면 막 이기고 싶은 막 이런 것들도 막 그런 마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내지는 나는 이 정도에서 충분히 만족해라는 애써 자기 위안과 정신승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 나는 여기에서 더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야. 내가 저렇게 하려면 더 내가 생활을 더 빡세게 해야 되고 힘들게 일해야 되는데 난 그런 게 싫어. 그래서 난 여기 정도에서 만족하는 거야. 결국 부럽지 않아. 이 얘기 하는 거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합리화지. 말이 안 되잖아. 말도 안 되고 실제 그렇지 않다고. 대부분 100억 정도 됐다면 이거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물론 스탁옵션 받은 경우도 있고, 그 외에 뭐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이미 돈을 버는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 100억을 이루는 게 연령대가 어디냐에 따라 또 차이가 나. 30, 40대면 프로세스가 이미 돈을 많이 버는 프로세스가 있는 상태에서 돈을 모으게 된 거고, 5, 60대면 길게 돈을 모아가지고 된 경우도 있단 말이야. 사업으로만 돈을 번다? 이러면은 재테크를 안 하고 그 정도 모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5, 60대면 거진 재테크를 했어. 자산이 100억인데 현금이 30억 있다 보면 그거 재테크 100% 해. 만약에 사업 소득 플러스 재테크를 병행한다고 하면 어떤 재테크가 부를 이루는데 가장 빠르게? 부동산이야 그거는. 물론 최근에 코인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죠. 근데 제가 이제 만나본 코인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코인이 전업이었어요. 부업으로 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전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테크를 함에 있어서 내가 메인 사업, 돈을 많이 버는 메인 사업에 그 외 부수적으로 재테크를 하려면 일단 이 재테크의 요건 중에 하나가 신경이 덜 쓰여야 돼요. 여기에 신경이 많이 쓰여버리면 이거는 오히려 내 본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살 때만 신경 써놓으면 알아서 어느 정도 되죠. 물론 세입자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대신 해준다면, 임대관리 업체가 있으니까 그걸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신경을 적게 쓰고 자산을 불리기에 가장 유리한 거 부동산이 제일 유리해. 100억 부자하고 500억 부자의 어떤 겉모습이나 마인드나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성장하는 부자냐, 멈춰있는 부자냐에 따라 다르지. 예를 들어서 500억이 있어서 내가 정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하거든. 지키는 쪽으로 가. 이 사람의 마인드보다 100억인데 난 성장할 거야, 이 사람이 더 낫지. 근데 이게 반대인 경우도 있고, 100억만 돼도 난 이거 유지하고 살면 됐어. 굳이 내가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달성을 했어. 그 달성을 여러 번 해야 100억이든 500억이 되거든. 그럼 그 달성된 상태에서 이제는 다음 목표물을 못 찾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500억 정도 되면 그런 경우가 많아.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자산도 알아서 좀 불어나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나? 그럼 이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났어. 더 부자가 되고 하자 하는 누군가가. 그럼 이 사람은 자기보다 자산이 많으니까 이 사람에게 배우고 싶겠지. 근데 이 사람은 정체하고 있는 중이야. 그럴 때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들이 진짜 부자인데 야, 인생 별거 없어, 쓰면서 살아, 내지는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 인생에 돈보다 중요한 게 많잖아. 왜 그런 얘기 하는지 알겠죠 이제. 나는 여기서 강 건너 불구경이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고 싶어요? 여기 가서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여기 있으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야, 어떤 부자가 그랬어, 내 친한 누가 그런 얘기 했어, 야 그런 거 아니래,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 정체 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체하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는 거는 자기가 여기 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100억 부자와 500억 부자가 마인드가 같냐,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 성장하려고 하느냐, 성장 지향적이냐, 아니면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2세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크게 까먹지 않고 내가 이 정도 유지만 해도 성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과 2세나 3세들 아니면 금수저가 얘기하는 어떤 성공의 방식이나 아니면 뭐 해야 되는 일, 뭔가 추구해야 된다,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거는 그들끼리는 공유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수성가를 원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 필요는 전혀 없죠. 1도 없고 아주 0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는 들을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냐 아니냐. 돈이 많다는 걸로 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할 수 없어요.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돈이 적어도 많아도 상관없이 그 말을 따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제 말처럼요.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돈이 적고 많고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어떤 걸 추구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을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억 부자가 500억 정도 되는 사람을 따라잡는데 가능하냐? 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그거는 뭐 금액대에 따라서 너무 많이 해보는 일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얼마든지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 잘 되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걸 따라잡아서 역전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뭐 엄청 동기부여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잡고 내가 더 이겼을 때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물질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 물질이 목표였다가 그 뒤는 보상으로 그 물질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 이미 살 걸 다 샀어. 그리고 나는 이미 누릴 걸 대부분 누렸어. 그러면 과연 나는 왜 해야 되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돈의 상승률이랑 행복의 상승률이 비슷하게 가다가 그 뒤에는 점점 얘가 이 정도 늘어도 얘는 적게 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행복도를 더 높이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걸 겁나 키우면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버는 돈이 있어요. 내가 지금 버는 돈의 10배를 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10배를 여러 번 해봤단 말이에요. 3번만 해도 1000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10배를 하면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까? 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타는 차를 계속 탈까? 어떤 건물을 가질까? 10배 정도면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10배를 생각하면 그거는 해보고 싶거든요.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정도 목표를 잡으면 그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됐을 때 난 뭘 살 거야, 그 개념으로.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예전에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 써있는 고 정주영 회장님의 그 글을 참 좋아하는데, 거기 써있는 말이 그거였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10배가 신기루고 거짓이고 꿈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현실이 됩니다. 지금 기업을 잃은 분들, 그리고 이제 당대에 어떤 큰 부를 잃은 분들 10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쟤는 했는데 난 안 될 거야. 안 되는 이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될 이유를 찾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 이유를 찾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되죠. 될 이유를 찾아서 내가 그거를 진행하는 거, 행동하는 거, 노력하는 거. 행동과 노력이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100억 부자가 500억 부자를 따라잡을 수 있나 이건데, 뭐 얼마든지 되는 문제. 그 말인 즉슨 10억 있는 사람이 50억 있는 사람 따라잡을 수 있다. 50억 있는 사람이 250억 있는 사람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장은 본인이 정하고 노력하기 나름이지, 누군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체된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안정이라는 이름하에 내가 가만히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세상 끝은 없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